혹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린 바람이 드나드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막상 돌아보니 남은 건 늙고 병든 몸과 점점 얇아지는 통장뿐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아들은 든든한 기둥이고 딸은 평생의 친구다. 특히 요즘처럼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시대에는 딸 하나 잘 키우면 열아들 안 부럽다 라는 말이 마치 진리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딸은 엄마 마음을 잘 알아주니까, 딸은 살갑고 다정하니까 늙으면 결국 딸네 집 가까이 사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지켜주던가요? 친구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딸이 자기 자식 키우느라, 자기 시댁 챙기느라, 혹은 직장 생활에 치여서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을 귀찮아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밀려오는 배신감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가짜의 삶이 너무나 치열하고 버겁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 자식이 내 노후의 보험이 되어줄 거라는 착각,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왔다가 홀로 갑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고 효녀라 해도 내 늙음과 병듦을, 그리고 내 고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살가운 딸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지탱해줄 단단한 현실적인 무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이라는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갖춰야 할 절대적인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서럽지 않고 변화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존심을 지켜주는 차가운 방패인 경제적 독립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는 힘인 고동력입니다. 셋째, 누구에게도 패끼치지 않을 존엄의 근거인 육체적 건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김영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70이 넘은 김영순 씨는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시집간 딸이 울며 불며 찾아왔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어려워져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잠시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엄마, 내가 나중에 2배로 갚을게.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말 믿지? 김영순 씨는 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평생 친구처럼 지낸 딸인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나 싶었죠. 그렇게 집을 내주고 김영순 씨는 딸네 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김영순 씨의 삶은 어떨까요? 사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핑계로 돈은 감감무소식이고 명절에 찾아가면 사위는 눈치를 주고 딸은 엄마 때문에 우리도 힘들다며 짜증을 냅니다. 김영순 씨는 곰팡이 핀 원룸 방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내가 미쳤지.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자식 믿고 내간 쓸개 다 빼준 내가 죄인이지. 여러분, 김영순 씨의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다가 빈 껍데기만 남은 노년의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를 뼈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단 한 푼도 미리 주지 않는 철저한 경제적 독립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증여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자식이 집 살 때 보태주고 손주들 학비 대주고 사업자금 대주면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리 주면 나중에 애들이 고마워서라도 나를 더 잘 챙기겠지? 어차피 죽으면 다 물려줄 건데 필요할 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하는 아주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돈이 매 주머니에 있을 때는 그 돈이 나를 지키는 권력이자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돈이 자식 주머니로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그저 과거의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인간의 기억력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보다 현재의 궁핍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철수 씨는 정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털어 아들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아버님,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라고 맹세했습니다. 어철수 씨는 흐뭇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상황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박철수 씨가 친구들과 여행이라도 가려 하면 아들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다녀오세요 하며 봉투를 주던 아들이 점차 이번 달은 저희도 좀 빠듯한데요 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며느리의 눈치도 보입니다. 손주들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도 내 돈이 아니라 아들 돈으로 사는 것 같아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박철수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거지가 된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권력을 잃어버린 노년의 초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 말은 욕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가진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고 존엄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 병원 가고 친구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스스로 뽑아서 자식에게 주어버리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초라한 짐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식이 죽는 소리를 해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잘할게. 아버지, 이 사업만 성공하면 호강시켜드릴게.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가난은 자식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해서 자식이 자립심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라는 비상금 통장이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더욱 무능력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 한 채, 연금 통장,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만든 성체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성체의 열쇠는 여러분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눈을 감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끝까지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비칩니다. 이것이 속물 같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맹혹한 인간사의 이치입니다. 내 손에 떡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법입니다. 빈손인 부모에게는 효심도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자식에게 미안하다, 나도 내 노후가 중요하다 라고 당당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거절이 결국은 여러분과 자식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지독한 외로움을 스스로 견디고 즐기는 단단한 고동력입니다. 돈만큼이나 노후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려 합니다. 딸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냐? 별 일 없냐? 묻습니다. 주말이면 자식들이 찾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현관문 소리만 나도 귀가 쫑긋해지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통화해. 라는 짧은 대답이나 주말에 약속이 있어 못 간다는 통보뿐입니다. 이선자 씨의 경우를 볼까요?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딸이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매일 딸네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원창도 만들어 날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딸도 좋아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싸우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왜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와? 쉬고 싶은데 너무 불편해. 사위의 불평에 딸이 대꾸합니다.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외로우니까 그러지. 나도 힘들어 죽겠어. 엄마는 친구도 없나 봐. 이선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헌신이 자식들에게는 숨막히는 집착이자
귀찮은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딸에게서 친구도 없나 봐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비참함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것을 자식으로 채우려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들의 인생에서 일부분일 뿐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전부로 여기고 매달리니 이 관계의 불균형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서도 잘 노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온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자유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 전화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걸으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십시오. 문화센터에 가서 노래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새로운 취미를 만드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자식에게 할 말이 있으면 전화기를 드는 대신 일기장에 적으십시오. 내가 내 시간을 즐겁게 채우고 있으면 자식이 궁금해서 먼저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빠? 전화도 안 하고. 그때 무심한 듯 툭 던지십시오. 나 요즘 배우는 게 있어서 바쁘다. 나중에 통화하자. 이렇게 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는 부담스럽지만 자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부모는 존경스럽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나라는 우주를 유영하는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타협 없는 육체적 건강입니다. 돈이 있고 마음이 편안해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너무나 진부하지만 이보다 더 뼈아픈 진리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부모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몇 년씩 병수발을 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는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입고 자식은 죄책감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최영감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젊어서 술과 담배를 즐겼고 운동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막상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자 죽음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들여다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비용 때문에 자식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더 내야지. 네가 시집갈 때 더 많이 받아갔잖아. 자식들이 돈 문제로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최영감님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무력감, 자식들에게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수치심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엄을 잃는 것이고 내 삶의 결정권을 잃는 것입니다. 니체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후의 건강은 곧 독립입니다.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능력이 노년에는 가장 위대한 권력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 인생의 활력도 빠져나갑니다. 허벅지 근육은 연금보다 더 든든한 노후 자산입니다. 입맛이 당긴다고 다 드시지 마십시오. 초식하고 몸에 나쁜 음식은 멀리 하십시오. 술과 담배는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이것은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내 발로 서 있다가 가기 위함입니다. 아프면 서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아픈 것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내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건강해야 돈도 쓸 수 있고 건강해야 고독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소용없고 천하의 철학자라도 고통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참 정정하시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하십시오. 아프다, 여기 쑤신다. 진징대는 부모보다 운동화 끈 질끈 묶고 공원으로 나가는 부모가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사는 집입니다. 그 집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갈 곳을 잃습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을 성전처럼 귀하게 여기고 닦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3가지 돈, 고독력,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너무 냉정하고 차갑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정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2발로 단단히 서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항해하는 독립된 선장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왜 남의 배를 기웃거리며 태워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배를 더 튼튼하게 수리하고 돛을 올리고 스스로 노를 저어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내 손에 쥔 돈은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은 유언장에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 말고 즐기십시오. 자식의 관심을 구걸하지 말고 나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셋째, 몸을 움직여 근육을 만드십시오. 건강한 신체만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자식의 수발을 기대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 3가지를 갖춘 노인은 자식들에게도 환영받습니다.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생활 즐겁고 건강해서 짐들지 않는 부모. 그런 부모 곁에는 오히려 자식들이 부담 없이 찾아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식에게서 독립할 때 자식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의존이 없으니 부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끔 만나 밥 한 끼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산뜻하고 가벼운 관계.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아닐까요? 딸도 소용없고 아들도 소용없다는 말은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 인생의 행복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는 오직 내 주머니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충분히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가장 맛있는 것은 여러분이 드시고 가장 좋은 옷은 여러분이 입으십시오. 좋은 풍경을 보러 떠나시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자식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 없이도 행복한가? 이 질문에 그렇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노후는 비로소 천국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현관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며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고 강인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다가올 날들을 설렘으로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 빛나는 황금빛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품위 있고 당당한 노후를 위해 더 깊고 현실적인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